참아야 돼, 보리야. 오, 이거 보리야, 파울. 이거 내가 아웃된다 했잖아. 그 삼진 안 나간 게 다행이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대담한 대담입니다. 혹시 이번 주도 차순영 기자가 진행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셨던 분들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네, 제 옆에 맞습니다. 있는 두 분도 아마 좀 뜨끔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니요, 좀 뜨끔해. 아닙니까? 뭐, 교육 같다고 들었는데 뭐. 아, 예. 그리고 뭐 표정이 다 드러납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 보니까 편하지 우리가 이렇게. 아, 예.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저를 그냥 이성이 오면은 좀 불편한 게 있죠. 쳐다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하셨군요. 아주 그냥 밝은 표정으로. 아니면 오늘 보니까 마스터 옷이 더 화사해졌어요. 그럼 내가 잘 보려고 그랬잖아. 저한테요? 저한테 잘 보여서 뭐 하시게요? 앵커한테 잘 보여야지. 네, 어쨌든 그럼 뭐 제가 굳이 여장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이대로의 박앵커가 좋아요. 네, 그래요. 자, 저희가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시 롯데 야구 한창 경기 중인 걸 봤는데요. 오늘 네. 도마 위에 오를 첫 번째 이슈 역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요즘 롯데가 한창 잘 나가고 있어요. 사고 제대로 치고 있는데요. 뭐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고 있는데 예. 봄에는 사실 조금 분위기가 롯데가 항상 좋긴 했었어요. 아, 시작은 좋다? 뭐 지금 근데 분위기가 왠지 올 시즌에는 한 해를 쭉 갈 것 같은. 이 여세를 몰아서. 전문가 예상하고 너무 다른 추세로 지금 가기 때문에 예. 이럴 때야말로 좀 올해 가을 야구 오랜만에 제대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 보면은 롯데가 시범 경기 무려 1위 한 게 9번이나 되거든요. 예. 원래 시범 경기 때는 좀 이렇게 힘도 좀 아끼고 적당히 던져야 되는데 너무 잘해. 거기서 부상도 당하고 힘도 다 빼버리고 전력도 다 노출돼가지고 그 시작하면 그냥 몇 년패 하잖아요. 아 근데 올 시즌에는 시범 경기 때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르대. 안 좋았고 또 올해는 또 이제 WBC가 앞에 있었잖아요. 예. WBC가 있었던 해에 보면 롯데가 조금 봄에 전력이 조금 누수가 안 된 상태로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국가대표 수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일단 롯데 야구 그 과거의 성적이 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일단은 잘 나가고 있는데. 예. 우리 롯데 마스터께서 성적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예. 작년에 몇 등 한 줄 압니까? 작년에 8등. 예, 8등. 그 앞에는 또 8등. 예. 그 앞에는 7등. 그 앞에는 5등. 2012년도에 가을 야구함 했어요. 예, 4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가을 야구 하게 되면 5년 만이에요. 5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 그 이제 그 2008년부터 보면은 계속 가을 야구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하면은 계속 꾸준히 잘하다가 예. 또 못하면 계속 꾸준히 못하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리듬을 타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 롯데 야구가 조금 특징이 부산 사람들의 성향과 비슷한 게 업다운이 좀 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90년대, 2000년대 초반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롯데가 계속 7등, 8등, 7등, 8등 계속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네네. 거의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92년 우승 이후로 계속 하위권이었거든요, 롯데가. 그러다가 로이스터 감독이 들어왔을 때, 부임했을 때 다시 상승세를 타다가 이번에 뭐 최근 뭐 돌아온 이대호 선수 돌아왔잖아요. 네네. 이대호 선수가 이제 일본으로 진출하면서 전력이 확 빠지기 시작했죠. 맥이 확 빠지면서. 일단 그 저는 어쨌든 간에 롯데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은 제가 뭐 많이 없더라도 네. 어쨌든 뭐 부산 야구라는 팀이 이기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일전에 보니까 1등 잠깐 1등을 하게 됐었죠. 네, 잠깐. 네. 아주 잠깐. 근데 그때 기사 보니까 1460일 네, 만에 1위를 했다. 1400일 만에 예. 했죠. 근데 한 4일, 5일 만에 다시 내려오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5위라는 거는 이제 5게임 기준으로. 그렇죠. 예. 시즌 초반이니까. 최근 야구 팬들 입장에서 보면은 롯데 가을 야구를 오랜만에 기대하게끔 만들어줬으니까 이대호도 돌아왔고 뭐 그런 거 좀 있고 뭐 지금 뭐 순위 좀 1위 아니라고 해서 뭐 1위 1위 할 건 없고요. 어쨌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롯데가 지금 현재는 상당히 잘 나가고 있어요. 네. 여기에 이대호 선수의 대호 효과도 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일단 뭐 빅보이 아니겠습니까? 예. 앞서 말했지만 전문가 예상보다 너무 더 잘해주고 있고
얼마 전에 삼성 경기하고 보면은 조선의 4번 타자 대 국민 타자 대결 이런 식으로 이승엽 선수하고 이렇게 시켜놨더라고요. 예. 해설 중계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실제로 이대호 선수가 치는 날에는 이승엽 선수 쳤어요. 또 이렇게 홈런 대결. 홈런 대결 네, 하더라고. 이런 대결도 좀 재밌게 봤고요. 또 우리 KBO 리그에서는 네. 최초로 도루를 뺀 모든 타격 부분 7관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무후무한 기록을 전무후무하고요. 올 시즌에 또 무난하게 또 홈런왕도 할 것 같고. 뭐 롯데가 있으니까 이대호가 있으니까 타석의 중량감 자체가 일단 많이 묵직해졌어요. 한참 가을 야구 할 때도 홍성은, 가르시아, 이대호, 강민호 이렇게 이어졌었거든요. 뭐 피해갈 수가 없는 타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타격도 좋아졌고 타격이 좋아지다 보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그런 경기가 매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4월달 말이죠. 이대호 선수 4월달 타율이 4할 3푼 5리입니다. 어제까지 뭐 네, 4회 어제까지 그랬죠. 네, 지금은 이제 경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네, 4월달 타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넣으면 걸러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이대호 걸러낸다고 뒤에 최준석도 있고 강민호도 있고 더 몸무게 나가는 최준석이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최준석 선수가 4번 타자로서 좀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사실 중량감에 비해서 이제 견제도 많이 당하고 하는데 올해 벌써 시즌 초반에 롯데 타격감이 좋다 보니까 이미 기사에 나왔어요. 강민호 선수나 뭐 최준석 선수가 얘기를 했어요. 이대호 선수 덕분에 자기들이 찬스가 많이 온다. 그렇다 보니까 치기 좋은 볼이 들어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타격감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도 했죠. 최준석 선수는요. 요즘 큰 걸 많이 치려고 그래요. 보면 이제 이대호 선수는 몸 크지만은 장것도 잘 쳐요. 이렇게 탁 안타를 치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아까 뭐 7관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큰 것뿐만 아니라 안타 취할 때는 꼭 안타를 쳐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타자가 괜찮은 타자예요. 아니 근데 아까 마스터께서는 롯데의 전망을 조금 비관적으로 보셨는데 갑자기 막 응원을 하고 계세요. 아니 이제 뭐 응원하는 건 아니고 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뭐 또 부상이란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롯데의 약점이 이게 이제 뭡니까 스타팅 멤버들은 괜찮아. 괜찮은데 백업 선수가 없어요. 이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렇죠. 그래서 부상을 입게 되면은 이 전력이 확 떨어져요. 롯데가 그런 게 좀 아쉬웠는데 올해는 근데 백업 선수들도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일단 이우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대호 선수랑 동갑내기인데 일단 요즘에 너무 잘해주고 3할 7푼대, 8푼대 치더라고요. 뭐 지금 방송 나가는 기점으로 좀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고 그다음에 뭐 김문호 선수라든가 작년에 김문호 선수는 4할대 타자 가능성도 엿봤던 타자고요. 그다음에 정훈, 그다음에 김대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챌린지 리그 홈런 2위입니다. 작년 시즌. 그래서 올해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우민 선수는 이제 전준우 선수가 부상을 입으면서 들어왔는데 그죠? 이대호 선수하고 동갑인데 사실 이 선수가 수비는 엄청 잘해요. 중견수 수비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예요. 삼성의 박 누구죠? 그 선수 못지않아요. 수비는 잘하는데 타격이 그동안 문제가 있었거든요. 뭐 잘 쳐봤자 뭐 이루수 앞 땅볼 뭐 이랬거든요. 방출도 한번 됐었고요. 좀 아쉬운 선수였죠. 그래서 아마 뭐 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 이번에 보니까 빼 돌리는 거 보니까 예사롭지 않더라고. 조금 이제 이번 시즌은 이대호 친구도 왔고 그러니까 사실 최준석 선수도 이대호 선수랑 동기거든요. 뭐 친구가 많아요. 네, 그리고 최준석 선수 고향이 또 부산 원래 돌아온 거거든요. 최준석 선수가 두산에서 오래 뛰었지만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케이스고 올해 같이 이렇게 좀 동기들끼리 막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팀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니 해도 분위기가 좋아야죠. 그렇죠. 자, 그리고 앞서 뭐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상 얘기. 지금 전준우 선수 우리 외야수 부상으로 좀 쉬고 있죠. 국대급 선수잖아요. 전준우 선수도 그러니까 국대급 말입니다. 선수인데 본인도 많이 답답할 겁니다. 이렇게 팀 성적이 좋을 때 자기도 이렇게 보탬이 되면 좋은데 본인이 빠져 있으니까 사실 롯데 팬들은 전준우 선수 굉장히 팬이 많거든요. 두터워요. 잘생겼잖아요. 또 수비도 잘하고. 아니 연습을 하다 다쳤다 하더라고. 너무 또 욕심을 냈나 보죠. 그러니까 기사를 좀 보면은요.
지난 11일이죠. 4월 11일에 타격 연습을 하다가 왼쪽 옆구리에 통증을 느꼈고 이제 바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왼쪽 옆구리 근육이 파열됐더라. 그래서 진료 기간이 최소 4주 정도 이제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걸로 나왔는데 뭐 많은 팬들이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을 또 뭐 재활에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 다행인 거는 좀 마음 편하게 재활했으면 좋겠어요. 성적 좋으니까 본인 돌아올 때까지 잘 유지해 놓을 테니까 진짜 뭐 회복 잘해서 돌아와가지고 활약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뭐 그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정말 재활에만 딱 전념을 해가지고 몸 완전히 또 회복시키고 그렇게 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982년생들이 보니까요. 예. 이대호, 오승환, 추신수, 김태균 유명한 선수들 많네. 많아요. 네. 네. 많고 이제 82년생 이우민 선수도 아까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 백업 선수로 이우민 선수가 이번에 활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우민 선수가 요즘에 노망주라고 하잖아요. 노망주. 노망주요? 노망주는 뭡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중고신인이라는, 노망주. 예, 중고신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중고신인이라는 말도 좀 애매한 선수. 이우민 선수 같은 선수가 딱 그런 선수예요. 프로에서 뛴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런 노망주라고 불리면서 활약을 하고 있고 뭐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타율 3할이 넘어나는 거는 고무적이죠. 굉장히. 이우민 선수가 17년 차네요, 벌써. 네, 예. 엄청 커요. 야, 17년 차. 뭐 전준호 선수의 빈자리 맡게 된 만큼 또 그만큼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데 네. 뭐 기사에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올 시즌 아킬레스건이었던 타격에서 눈을 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올 시즌 11경기에서 타율 0.4할 7리, 27타수 11안타를 기록하고 있고 뭐 규정 타석을 그대로 소화했더라면 이대호에 의해서 타격 2위에 해당하는 고타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니, 요즘 저 메이저리그에서 잘 나가는 선수 있잖아요. 에릭 테임즈. 네. 네. 그 선수 32살이잖아요. 30대들이 잘 나간다니까. 잘 나가요. 역시 30대들이 그렇죠. 저랑 좋죠. 나이가 네, 비슷하죠. 그래요. 둘이 30대요? 40대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40대. 예. 죽을 사자에 일 사자입니다. 아 그런데 일하다 죽어요. 괜찮은 게 이번에 타격이 좋아진 게 이대호 선수뿐만의 효과는 아니고요. 네. 좀 하나 더 보태자면은 훌리오 프랑코 타격 코치의 그 공도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 타격 코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메커니즘이라든가 멘탈까지 잡아주는 역할을 예. 해야 되는데 훌리오 타격 코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삼성에서 뛰었었고요. 그때도 굉장히 잘했었고 메이저리그 그 올스타전 MVP도 했던 아주 유명한 타자거든요. 뭐 롯데 와서 잘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 타격 코치도 그렇고 투수 코치도 괜찮아요. 누구죠? 투수 코치? 지금 투수 코치가 아니, 말씀하시는 거 물어보는 김원영 거예요. 코치. 김원영 코치, 네. 그다음에 지금 주영광 코치도 있고. 네. 이 김원영 코치가 말이죠. 요즘 그 롯데 투수들 보면은 컵을 잘 던져요. 그 새로운 친구 있잖아요. 그 에디턴인가? 네. 네. 그 친구도 용병. 보면 볼은 안 빠른데 컵을 잘 던져. 전부 요 김원영 투수 코치가 지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요즘 보면은 롯데 투수들이 컵을 많이 던집니다. 그래서 김원영 투수 코치의 어떤 역할도 있지 않나. 역시 마스터가 올드 야구 팬인 게 증명이 됐던 게 김원영 선수는 사실 야구를 좋아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왜냐면은 유명한 선수긴 한데 그렇게 대스타라고 말하기는 잘생겼는데? 조금 잘생겼어요. 네. 팬은 많아. 근데 김원영 투수 코치가 들어오면서 확실히 그 변화구 이런 제구 이런 게 좀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야구 해설가들을 모셔놓고 지금 수업을 받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 안 끝났어요. 최근에 예, 말씀하시죠. 최동원 선수의 어머니가 예. 저기 개막식 때 그죠? 개막 전이죠. 개막 전인가요? 전인가요? 개막식 하는 날 아닌가요? 네, 예, 하는 그날 새벽에 딱 오셔가지고 아들의 동상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장면이 그 SNS에 사진이 적혀가지고 이제 쫙 돌았는데 그때 실감 느꼈잖아요. 짠했습니다. 예, 짠하더라고. 예. 사실 좀 안타깝죠. 최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 롯데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그렇죠. 고인되셨는데 마지막 꿈이 그거셨어요. 그 코치를 마지막에 하셨는데 마지막은 그래도 롯데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싶다, 감독도 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했었고요. On the night like this, there's so many things I wanna tell you. 자, 뭐 외국인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그래, 그 예. 조씨는 어디 갔어요? 조씨가 옛날에 그 저기 저 삼진 잡을 때마다 그 기금을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루 청소년들인가 이거 뭐 난 참 좋은 선수로 봤는데 안 보이길래
자, 조시 린드블럼이 간 이후에 피커 마켈 네. 영입했지만 얼마 가지 못했네요. 아까 제가 말한 선수가 이 선수입니다. 국내 적응 실패를 한 선수. 적응 실패 도대체 얼마나 있었던 겁니까? 뭐 시작도 전에 갔으니까요. 시즌 개막하기 직전에 가버렸어요. 음식이 안 맞았나? 일단 시간 자기가 시차 적응 실패라는 말을 하길래 아, 대신에 이제 에디튼 선수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대만에서 왔죠. 어우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는 이유를 보니까 일단은 아시아 리그에 뛰어봤던 경험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국내 적응이 잘 된 이유가 예. 컸고 그 다음에 원래 롯데 스카우터들이 영입 순위에 올려놨던 선수입니다. 아,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었군요. 원래 눈여겨보고 있어서 갑자기 데리고 왔지만 약간 어느 정도 기량은 검증되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앤디 번즈는 어떻습니까? 타격도 좋고 이래저래 되게 괜찮은 선수라고 평가를 받고 제가 볼 있거든요. 때는 이 선수가 물건이에요. 사람을 물건에 비유하면 안 되는데 수비하는 걸 안 봤거든요. 예. 예술이에요. 예술. 잘해요. 국내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예. 그 수비 하나는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국내에서 보기 어렵다 말하면 이제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아, 저런 걸 잡나? 이런 거 있잖아요. 잡아서 스무스하게 딱 일루에 아웃시키는 이런 겁니까? 오, 저런 걸 어떻게 잡지? 그렇죠. 이런 거 말입니까? 그러면서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이제 격하게 잡는 게 아니고 스무스하게 잡아서 스무스하게 던져서 아웃되는. 야구를 말로 거의 설명하니까 아트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선수의 수비는 거의 아트예요. 아트. 번즈가 지금 3할 때 앤디잖아, 앤디. 예. 앤디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 앤디 오헐. 아트라니까, 아트. 앤디 오월 좀 마스터는 아까 그렇죠. 롯데가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되게 많이 응원하고 계시죠. 칭찬을 자꾸 하시고 있는데 칭찬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본심은 롯데 칭찬인 거죠. 아니, 이제 롯데가 보면은, 자, 이제 나옵니다. 예. 롯데가 보면 체력이 약해요. 체력? 예. 훈련을 약하게 하는 거라. 예. 그래서 더울 때면 이제 그 체력 훈련한 게 예. 드러나는데, 이제 덥기 시작하면 롯데는 쳐져요. 예. 그래서 더울 때까지 기다려 봐야 돼요. 아,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초반에만 강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리고 문제는 불펜과 뒷문이 약해요. 네, 약합니다. 예, 좀 약한 게 선발진은 많이 지금 괜찮은데 불펜하고 뒷문이 약해.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초반에. 보면 또 타격의 밸런스가 무너지거든. 예. 조건호 감독에 대한 평은 어떻습니까? 조은호 감독님은 그 좀 점잖은 심편 아닌가요? 약간 왜 우리가 명장들을 삼국지 장수들로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약간 유비 이런 유비 느낌으로 스타일? 생각- 아, 그러니까 덕장이구나. 덕장 본인이 엄청 화려한 스타일의 뭐 지휘를 하시는 분은 아닌데 선수를 좀 선수 때도 보면 성실하셨잖아요, 네. 그분이. 뭐 예. 그렇게 확 튀는 선수는 네. 아니셨거든요. 그러셨고 좀 저희도 처음에는 롯데 팬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좀 명장을 데리고 와서 강렬한 카리스마도 네, 보여주고. 그렇죠. 우리는 뭐 그렇게 로이스터가 가려고.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뭐 지금 SK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감독을 영입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외국인 감독을 한번 영입해보면 어떨까 이런 그 요구가 많았어요, 팬들이. 근데 뭐 조원우 감독님이 됐을 때 걱정 많이 했죠. 그래서 작년에 좀 성적이 안 좋았고 근데 올해 이렇게 좋은 성적을 이끄시는 거 보니까 역시 또 신뢰가 믿음을 주면 성적을 내는 게 프로 아닌가. 그럼요. 네. 그 롯데도 지금 신인의 챌린지 리그에 뛰고 있는 2군 선수들이 괜찮은 선수들이 많아요. 사실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3, 4번 이렇게 배치해도 타격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기용하다 보니까 올라왔잖아요. 좋은 선수들을 꾸준하게 기용하는 그런 감독님들이 있으면 잘하지 않을까 이제는. 혹시 그 두 분 한번 예측을 해보시죠. 네. 이번 시즌의 우승 누가 하게 될까요? 올 시즌 좀 어려워요. 올 시즌 좀 일단 어려운데 롯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롯데는 뭐 항상 저는 우승하길 바랍니다. 바라는데 롯데 우승하면 좋잖아요. 일단은 뭐 국제신문에도 기사가 나오지 않았나요? 롯데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 며칠 롯데 전에- 경제학. 며칠 전에 헤드라인에 실렸더라고요. 예. 롯데 경제학. 일면탑으로 실렸죠. 예. 롯데가 성적만 좋으면 바로 그냥 부산이 막 살아나는 분위기. 지금 롯데가 성적이 좋으니까요. 간중 동원 수가 지금 이제 2위입니다. 두산이 1위고 롯데가 그러니까 두산이 14만 7천 명, 롯데가 13만 9천 명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잠실구장이 크기 때문에 막 그런 차인데 사실 뭐 그렇게 따진다면 거의 1위하고 진배 없는 그런 간중 동원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성적이 좋으면 아마 롯데 팬들 엄청나게 몰려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주변에 또 경기 더 좋아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롯데가 야구를 잘하면은 뭐가 안 좋아진다? 대입 성적이 떨어져요.
네. 그 근처에 보면은 학교 좋은 그래요? 학교들 많아요. S고 D고 이렇게 예. 많아요. 애들이 공부를 못해. 최근 이제 프로야구가 그 흥행을 하고 있다가 한동안 주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롯데 그 부진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 관중 동원력이 높은 그런 네. 팀들이 성적이 좋아야 전체가 흥행을 하는데 롯데는 올 시즌 100만 돌파할 것 같아요. 작년에 못했거든요. 100만 돌파를. 뭐 어쨌든 롯데가 사실 1989년에 시범 경기가 도입된 이후로 무려 9차례나 지금 1위에 올랐고요. 시범 경기 최다 우승 구단이라고 하는데 아쉬워. 네, 시범 경기죠. 네. 뭐 그 때문에 롯데 별명이 봄대 아닙니까, 네, 봄대. 봄에만 잘한다고 해서 봄대라고 하는데 봄대. 봄대. 봄대? 봄대인데 그거를 봄대라고 하죠. 네, 이제는 봄도 잘하고 여름도 잘하고 가을까지 잘해가지고 가대? 가대. 가대 가대? 좋다. 가대 괜찮죠? 가대 네. 좋아. 가대가 될 수 있을지 과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도 스포츠 못지않게 좀 뜨겁고 핫한 주제인데요.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를 했죠. 또 한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김해 신공항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신공항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 신공항이라고 지금 그 정부에서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는 신공항에서 부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확장입니다. 확장. 아 그렇죠. 김해공항 예. 확장입니다. 네, 그래서 리모델링. 우리가 이 프레임에 말리면 안 돼요. 시작하자마자 내가 너무 뭐 예. 괜찮습니다. 한 주 눈을 쉬었다고 되게 부릅떴네. 구박을 하시네요. 예. 아니 탁 나오니까 욱하네 그냥. 네. 자, 어쨌든 팩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김해공항 확장안이 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은 사업에는 연 3,800만 면 처리 목표로 활주로 하고 국제선 터미널, 계류장, 접근 교통망 등을 건설하고요. 총 사업비가 5조 9,600억 원.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제법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경제성하고 정책, 지역균형 발전 분석을 종합 평가한 이 AHP 종합정책 분석값이 0.507. 사업 추진 기준이 0.5인데 살짝 넘겼어요. 근데 사업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기사가 실렸는데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는 통과했지만 내용을 보면은 글쎄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애초 말했던 거는 신공항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정부가 뭡니까? 김해 신공항이라는 이름 붙인 것도 신공항 수준으로 해주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래가지고는 신공항 수준이 안 돼요. 첫 번째는 이게 24시간 공항이 돼야 돼요. 국제공항이 적어도 허브공항이나 이런 게 되려면은 24시간이 돼야 이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밤에는 지금 못 내린단 말이에요, 새벽에. 그렇죠. 그러면 반쪽 공항이에요. 아무리 넓혀봤자 반쪽 공항이에요. 예, 그 시간대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자주 나왔던 얘기인데 활주로 길이가 큰 비행기가 떴다가 내려앉으려면은 3,800m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것도 빠져 있죠. 그래서 안고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 말입니다. 이 경제성은 1이 넘어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1을 조금 밑에 해놓고 그리고 이 종합평가 AHP는 0.5만 넣으면 되거든요. 0.507이잖아요. 살짝 넘어갔어요. 정말 살짝이죠, 이것도. 이거 뭔가 냄새 나는 것 같잖아요. 예. 계속 그 영남권 신공항 얘기하면서 표심을 자극하는 공약을 했는데 약 올렸잖아요. 뭐 롯데 야구도 아니고. 제가 이 영남권 신공항도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영남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 김해공항 정도면은 남북권 신공항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이걸 영남권으로 축소시켜 놨잖아요. 사실 근데 남북권 신공항이란 말도 위험한 게 지역 그 갈등을 더 조장할 위험이 더 큽니다. 남북권으로 해버리면 전남 지역까지도 포함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가덕 신공항 위치가 굉장히 적절한 편이었어요. 전라도도 멀지도 않고. 근데 거기다 밀양이 나오지, 대구 확장하지. 굉장히 좀 소외받죠. 또 호남권 입장에서 보면. 영남권이란 말도 저도 마스터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영남권이란 말도 안 좋고 동남권, 뭐 영남권 다 안 좋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세계적인 공항이라고 하면 그 도시가 브랜드거든요. 인천도 그렇고 부산이라는 국제적인 브랜드가 있는데 굳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이밍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제 그거는 네이밍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위상을 어디에 두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동남권이냐, 영남권이냐, 남북권이냐. 우리가 봤을 땐 적어도 남북권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호남에 계신 분들도 오고 사실상 많이 오시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외국에 나가셔 보면 알지만 아침에 뭐 막 돗대기 시장 아닙니까? 네? 줄서가 난리예요. 요즘은 뭐 하도 많으니까 조금만 늦게 오면 비행기를 못 타는 경우도 맞아요. 발생한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런데 경제성이 없다고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일단은 해야 돼요. 일단 어쨌든 지금 뭐 신공항 얘기를 다시 하자니 이미 김해공항 리모델링이 들어갔죠. 예. 저는 그게 뭐 확장이란 말도 하기 싫더라고요. 리모델링 들어갔으니까 일단 이렇게라도 하긴 해야 됩니다. 당장은 해야 되는데 문제점은 좀 많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공항이 안 되는데 예. 뭐 국제 공항 이런 위상에 부합할 수 있냐 이런 문제 크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구공항이 더 커요. 맞아요. 그쪽은 땡큐죠 지금. 아니 근데 이전하는 근데 공항이 어떻게 신공항보다 더 크냐고. 대구공항은 뭐 김해처럼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전하는데 새로 만들어요. 새로 만드는 거죠. 사실 뭐 김해도 50만이 넘고 네. 창원도 있고 부산도 있고 울산 뭐 아까 영남 동남권 전체로 하면 수요는 엄청나거든요 지금. 그럼 무조건 우리 뭐 해외나 웬만큼 멀리 가려면 전부 인천까지 가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인천까지 가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조금 뭐 김해공항 확장도 맞긴 해도 개인적으로는 신공항 다시 추진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계속 그 말씀 나누고 있지만은 사실 김해 신공항 건설 쟁점이 이제 크게 한 3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운영을 위해서 일단은 소음 피해를 줄이는 거, 이건 뭐 부산시도 그렇고 김해 쪽에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접근 교통망 늘리고 마지막으로 활주로 길이 확장, 이렇게 3가지인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서 시장이 내놓은 공약 중에 하나가 이게 김해공항 인근의 소음 피해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대안이 있을까요? 대책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활주로를 확장하는 만큼 예. 피해 지역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큰 비행기를 다닐수록 소음은 더 심하고요. 이건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공항에서 활주로를 늘린다는 거는 소음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웃긴 게 소음이 이제 발생하는데 예. 소음 발생은 지자체 보고 알아서 그래요. 아니 그래서 소음이 적은 가덕도로 가자고 했잖아요. 그건 반대해놓고 그러니까요. 지금 소음 많이 발생하는 여기서 이제 확장하잖아요. 그럼 소음 문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기래요. 뭐 또 거기다가 뭐 고도 제한 문제는 사실 그렇죠. 서울에서 많이 있었던 얘기죠. 롯데타워 때문에. 그다음에 뭐 우리 산 잘라야 되잖아요. 김해 예. 같은 경우. 근데 마스터도 아실 거예요. 그 산에 공항이 가까이 있으면 그 근처에 산이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마스터 그 정말 잘 산이 알고 계시거든요. 돛대산입니다. 네. 제가 벌써 한 몇 년 됐나요? 10년이 넘었네요. 그때 우리 김해 예. 그 사고 났을 중구 때. 민항기 네, 민항기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죠. 그때 제가 공항 담당 기자였거든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이었죠. 점심 먹으러 딱 가는데 비행기 딱 떨어졌고 처참했어요. 그때 900명 죽었잖아요. 그때. 네, 맞아요. 많이 죽었어요. 그때 막 말로 진짜 다 껴올 정도로 그때 진짜 영화 속에서만 등장하던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동가리 부러져가지고 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사람들 널브러져 있고 전쟁터 저리 가라 정도였어요. 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 사실을 잊은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서해 페리오 사건을 빨리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사고 나면 한 방에 대형 참사거든요. 그리고 뭐 경제적인 손실도 크고 예. 이렇게 중국 민항기가 추락했을 때 김해로 들어오는 국제 그 항공편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미 그러면 김해공항의 경제성이 떨어져 버렸죠. 그거는 이제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렇죠. 이 비행기는 말입니다. 바람을 이렇게 안고 내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이제 안전하게 내리는데 그 바람이 뒤에서 불면은 탁 이렇게 사고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방대 방향으로 바뀔 때는 돛대산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이제 근데 돛대산이 있기 때문에 기장들이 불안해해요. 네. 예. 그래서 안 특히 온다면서요? 안개도 많이 끼거든요. 안개가 깔려 있으면 더 거기가 불안하죠.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도 많아가지고 안개가 많이 껴요. 그런 왜 농지가 많아가지고 그런 그리고 특성이 바닷가하고 있거든요. 가까우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해무 봐요. 해무처럼 위험하기 때문에 있고요. 또 우리가 막 3.8km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는데 예, 예. 지금 3.200m였던 걸 3.8km 확장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국토부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게 뭐냐면 세계적인 추세는 4km입니다. 지금 이제 대형 전보 여객기가 뜨려면 4km 정도는 돼야 안정적이라고 3,800m는 권고 정도입니다. 권고. 그러니까 비행기도 갈수록 커지겠지. 네. 등치가. 전보 여객기 2층 구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경제성이 나오니까. 네, 뭐 지금 한 번 띄울 때 많이 싣고 가야지. 대한항공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전보 여객기 취하겠다고 지금 막 광고 크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김해공항에 못 내리거든요. 그러면은 김해공항에는 그런 대규모 여행객들이 올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방에. 크루즈밖에 없어.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들어올 사람. 3.2km에서 3.8km로 늘리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소음 피해도 되고 그럼 그분들 이주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재산권 보상해 줘야 되고. 근데 그분들 안 가려고 그래요. 아니 저도 기사 찾아보니까 마침 김해시가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나온 게 김해공항을 이제 확장시키고 했을 때 네. 피해 지역이 네. 지금이 이제 소음 피해 지역이 1.9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장했을 경우에는 6배가 늘어나는 12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요. 조금만 늘어도 범위는 엄청 확대되거든요. 그럼 김해 늘릴 데가 더 이상 어디 있죠? 결국 이주해야 되네 그리고. 다 그렇죠. 이주해야 이제, 돼요. 그죠? 다 이주해야 돼요. 근데 근데 이주 안 하려고 하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가덕도로 가자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굳이 여기서 뭐 경제성이 있다. 근데 지금 말이 안 맞잖아. 경제성이 있다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또 소음 이주도 시켜야 되죠. 그 돈까지 치면은 신공항 건설하는 게 차라리 쌀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예. 인천 송도국제공항이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일단 인천공항은 이제 전 세계에서 1위 공항으로도 손꼽히고. 근데 사실 처음에 송도에 공항 지으려고 할 때 반대 심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김포공항 있는데 확장하면 되지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굳이 그때 바로 여론이. 옆에다가 또 짓는다. 네. 그리고 그렇게 대규모로 지을 필요가 있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그렇게 해외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이랬는데 그 점차 올라갈 수요까지 예상해서 했잖아요. 이번 그 김해공항 확장 수요 같은 경우에는 다 몇 년짜리 수요도 제대로 예상 못했어요. 다 몇 년짜리 수요도. 뭐 최소한 공항 같은 관문공항을 지을 때는 이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봐야 되잖아요. 100년을 봐야 되죠. 그렇죠. 100년 봐야죠. 네. 너무 근시안적으로. 아니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연휴 때 다 외국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외국 가는 게 더 싸요 또. 요즘에 워낙 맞아요. 저렴해져가지고 저가 항공사들이 제주 아일랜드보다 많아져가지고 쌀 때가 많아요. 네. 저가 항공사들이 많아져가지고 외국 여행 가기도 좀 수월해졌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생활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항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경제성이 1이 안 나온다고? 진짜 이해하기 힘든 용역 결과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다시 또 뭐 가덕도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예. 정했으니까 정부가 제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찔끔찔끔 하지 말고 대통령이 좀 이렇게 뭐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지역이 또 균등하게 발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다 촌놈입니까? 자기들 생각할 때는 우리 다 촌놈이잖아. 사실 이제는 동서가 아니라 이렇게 위랑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외국에 북남으로. 보면 다 이렇게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잖아요. 예. 희한하게 우리나라만 서울 중심이에요. 일단은 비용이 아까 마스터가 신공항 짓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할주로 얘기를 앵커가 하셨는데 방앵커 하셨는데 600m 늘리는데 1조 드는데 할주로 600m에 1조. 그렇게 이미 나왔잖아요. 얼마 정도 들어갈지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말이 안 맞고 또 이제 균형 발전의 입장에서 동서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 일단 이제 뭐 수출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요즘엔 또 비행기로 많이 하잖아요. 예. 예전에는 전부 배로 했지만 그런 것도 이제 전부 인천공항에서 해요. 요즘에는 대형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럼 부산에서는 뭐 하냐고요? 부산은 뭐 물류 허브 도시 해놓고 뭐 배로만 하고 있고요. 사실은 김해 그 신공항이 문제가 또 되는 게 이제 부산이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공항이 이래갖고 안 된다도 말했지만 부산 또 물류 도시 아닙니까? 관광에도 문제가 되고 물류에도 문제가 되는 게 이 공항 문제죠. 이번 아니 거는. 부산이 보면요, 울산 있죠, 창원 있죠. 이 공업 벨트예요 옛날부터. 예. 그리고 이제 대구까지 연결되고, 그죠? 그럼 여기서 많은 제품들이 생산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만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요거 이제 비행기하고 항공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요즘 물류는 다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를 놔두고 인천까지 가라고? 비용이 더 많이 이 들죠. 물류 비용 낭비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박인카 책임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지금 그 이착륙 시간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예. 그 제한된 것도 힘들어해요.
힘들어하죠 본인들이. 예, 지금 그나마 6시까지 하는 것도 아침 6시부터 시작하는 것도 주민들께도 그나마 동의해줘서 하는 거지만 아침 6시 요즘에 이제 밤에 늦게 일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또 푹 자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도 많다 보니까 못 자요 여기는. 김해공항 그러니까 이제 공항의 소음이 얼마나 이게 괴롭냐 하면은 그 공항 근처에 보면 이제 운동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운동을 해보면 알아요. 거의 10분에 한 대씩 뜨고 내리는 것 같아. 그러면 좀 이따가 샥 하거든요. 그럼 또 이제 war려면 뭐 또 샥 해요. 깜짝깜짝 소리가 놀라요. 네.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제 주민들 피해가 있는 그런 거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하잖아요. 주민들 피해 없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소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절대 안 돼요. 이게 이제 이주를 다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주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건설 비용보다 이주 비용 이 문제가 더 어려워요. 사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비용을 떠나가지고. 자, 자그마치 6조 예산을 들여서 10년 공사로 진행되는 막대한 사업인데 좀 뭔가 좀 허술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자니 할 말도 많기도 합니다. 국정조사해야 돼요, 이런 것도. 자, 마지막까지 한번 좀 달려보도록 하죠. 마지막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두 네. 분을 상대로 주택 총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구는 저는 빌라. 사는 곳이 질문 나기 전에 답이 나와요. 예, 빌라. 주택 마스터께서 조사하길래 어디 사냐 물어볼 줄 알았죠. 대본에 충실하건. 예. 인구를 조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빌라에 3인 10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럼 아파트 사시면 잘 아시겠네요. 네, 예. 요즘 부산에서 아파트 하면 참 이슈가 되는 얘기거리가 있죠. 네, 폐비닐 때문에 난립니다. 예. 아파트 곳곳에 처리를 보내가지고 비닐이 쌓여 있어요. 그래요? 예. 이제 비닐이 쌓여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날아다녀요. 그렇죠. 부산은 바람이 세잖아요. 그렇죠. 날아다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비닐에 보면은 음식물 뭐 이런 게 약간 묻어 있거든. 묻어 있죠. 냄새도 나. 냄새 나고 팔이 끓고. 예. 따뜻해지니까 예. 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마다 비닐 전쟁이에요. 비닐 전쟁. 때 아닌 비닐 전쟁. 왜 갑자기 비닐 전쟁이 일었는지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네. 부산시가 강서구 생곡 폐비닐 재활용 시설의 처리 용량을 줄였고 또 그러면서 가정의 폐비닐 배출량도 제한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수거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 가야동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이제 예로 들어져 있는데 폐비닐을 담아둔 대형마대 10개가 한 곳에 쌓여 있고 이제 여름이 되면 악취가 더 심해질 거다라고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폐비닐이 지난달 20일부터 쌓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 부산시가 정해놓은 폐비닐 배출량 부산 진구에서는 이미 그게 소진이 됐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마스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마다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말이죠. 그 많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폐비닐 그 쓰레기들 왜 이렇게 쌓이고 있는 겁니까? 제가 봤는데요. 예. 부산뿐만 아니더라고요. 울산도 그래요. 네, 종종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게 한번 살펴봤죠. 살펴보니까 이제 이 처리를 제때 못 해요. 폐비닐을. 그러니까 폐비닐을 그러니까 고체로 된 고형 연료로서 재활용을 해서 그걸 이제 에너지로 쓴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이제 기름값이 높아질 때는 고형 연료의 경쟁력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기름 쓰나 이거 쓰나 뭐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제 효과적으로 기름을 쓰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 놓고 재놓으면 안 되나? 이게 저장이 안 된대요. 안 돼요. 이게 그래요?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불난대요. 그래서 작년에 불났잖아요. 났죠. 생곡 이게 맞아요. 예, 불이 나서 한때 이게 또 중단이 됐었거든 처리가. 그러니까 수요만큼만 생산해서 딱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요는 떨어졌죠. 그럼 처리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불합 났죠. 또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러다가 막 부산이 비닐 천지가 되겠어요. 사실 그
요즘에 모든 제품들이 비닐로 다 싸져 있어서 예. 비닐이 많은데 재활용 이제 잘 되고 있잖아요. 이제 많은 주부들,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까지도 재활용 잘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많은 주민들이 재활용 열심히 잘 시키라 해놓고 그리고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 담아 돈 들여 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닐 안 가져가니까 결국에는 답답한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에 비닐 또 넣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이런 거는 주민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책임은. 주민은 버려요. 내가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는 없으니까. 아깝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보면 재활용 버리라는 통은 있어요. 네. 계속 버리는 거야. 그럼 안 가져가. 계속 버리는, 안 가져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비닐이 아파트만큼 쌓일 거예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실제로 그 아파트 한 주차장 쪽을 이렇게 딱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으로 해놓은 곳이 있었는데 예.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쓰레기 그 재활용 쓰레기 더미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안 가져간대요. 비닐을. 네. 그 업체들이 와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구나 시에서 이렇게 지정해준 용역업체가 수거를 해가는데 안 가져간답니다. 안 가져가는 이유가 뭐 전에 불나서 그냥 못 가져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라 이런 말을 한대요. 결국엔 주민들이 다 책임지라는 거고요. 시나고는 손 놓고 있다. 가져가면 안 받아주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럼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밥으로 그렇죠. 가져가겠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책임 공방을 하고 있는 것 때문이죠. 예. 구가 해야 되는 건지 시가 해야 되는 건지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시가 저렇게 해버리면은 구군에서는 알아서 이제 모아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야 되겠네요. 네,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돼요. 안 가져가니까. 아니요, 그게 있으니까 쓰레기 봉투에 안 넣죠. 그냥 거기 넣는 거죠. 예. 쌓이잖아요, 계속. 그럼 쌓이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아파트가 된다니까요, 비닐 아파트.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들, 그러니까 답답한 시민들은 넣는다고요. 그렇죠. 아파트 차원에서도 그러면 이제 방송하는 그렇죠. 뭐 공지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 모아서. 자, 비닐 버리는 날을 따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 뭐 종이하고 뭐 스티로폼 이런 거 보니까 배출하는 날을 딱 정하더라고. 예. 지금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아니, 근데 처음에 있을 때는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뭐 그게 날리고 더럽고 하니까 예. 이제 뭐 그런 차원인데 하여튼 아까 뭐 그 색깔 있는 거 들어가면 안 받는다듯이 자꾸 이제 구실을 갖다 댈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저희 그 부모님도 아파트 사시는데 가니까 재활용 선별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놓게 그렇지. 됐더라고요. 요즘에 네. 비닐뿐만 아니라 일반 플라스틱이나 종이도 굉장히 엄격하게 분류를 해요. 그 요즘 그 저 똑똑한 저 정의로운 주민들한테 걸리면은 혼나요. 당신 때문에 안 가져간다 이거지. 맞아요. 그래서 밤에 몰래 버린다니까. 예전에는 그 컵라면 용기 같은 그런 것들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내고 잘 가져가곤 했는데 네. 이제 그런 재질 그걸 뭐라 그래요? 스티로폼. 스티로폼이지. 예. 스티로폼 그러니까 그래도 뭐가 묻어 있으면 안 가져가요. 그렇지. 깨끗한 거만. 씻어야 돼. 예, 예. 깨끗하게. 빨갛게 묻어 있으면 안 가져가요. 또 그 색깔 있는 것도 안 가져가고요. 네. 예. 그럼 이게 이제 방법이 없느냐? 방법은 있어요. 강주에 보면은 이게 예. 이제 친환경 그 고형 연료를 생산하는 게 있대요. 예. 그거는 저장이 가능해. 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 부산에서 하는 거는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예, 예. 불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데 강주에 있는 걸 보면은 친환경으로 그래서 생산하면 이제 생산 방식이 다르겠죠. 예.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쌓아둘 수가 있는 거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수급 조절도 가능할 것이고 처리도 할 것이고 기술로 타게. 그러다면 이제 풀 가동하면 되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하면 되는데 빨리 이제 의사결정을 해서 요거는 이제 조금 이걸 조성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나 봐요. 당장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부산시가 이럴 때 긴급하게 돈을 써야지. 그렇죠. 이럴 때. 예. 이럴 때. 이렇게 긴급하게 쓰는 예산이 있거든요. 왜 이런 데 안 쓰는지 몰라. 뭐 빨리 긴급하게 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대책 없이 뭐 구군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사실 아파트 폐 비닐 뭐 어제 오늘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었는데 네. 왜 갑자기 이런 사태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아. 총량을 줄여버렸잖아요. 일단 2,100톤에서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만든 고형 연료의 그 수요가 없다 보니까 줄어들다 보니까 근데 원래 유가하라고. 그 고형 연료를 그러면 어디서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기름에 대한 대체제죠. 대체 에너지. 보통 공단에서 많이 쓰죠. 그렇죠. 네. 그 기름을 그러면 많이 써야 되는 곳에서. 공장들이 이제 문 닫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수요가 없으니까 여기도 문 닫고 저기도 문 닫고 하면서 내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 기름이라는 건 이제 좀 더 좋은 연료잖아요. 요거는 이제 조금 질 떨어지는 연료고. 근데 이게 이제 가격 차가 나야
가성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격 차가 그게 안 나는 거야. 유가 하락으로. 그래도 이게 찾는 사람이 잘 없는 거죠. 지금의 휘발유와 경유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사실은 경유나 LPG가 예. 경쟁력이 있어서 경유차나 LPG차를 샀던 거잖아요. 지금 사실 경유랑 휘발유 가격 차이 별로 안 나거든요. 그리고 뭐 안 그래도 미세먼지 많다는데 경유차 때문에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겠죠. 이제 뭐 비닐은 재활용품의 범주에서는 빼야 되겠군요. 아니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면은 에너지물을 생산하면은 그게 또 이제 계속 가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전환해야죠. 그 부산이 이게 원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런 에너지 관련된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런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좀 주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고리 원전도 폐쇄 1호기는 폐쇄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좀 부지에다가 이런 친환경 에너지 생산 기지를 또 그것도 또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 만들어서 또 기술로 또 극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시민 의식의 문제가 뭐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 돈을 들잖아요. 그렇죠. 재활용 그냥 내면 되잖아요. 그건 사실은 저도 공짜로 내는 건 돈 내기 싫긴 하지만 근데 왜 이렇게 나중에는 시간 지나면 시가 당장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돈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말이죠. 음식물처럼 종량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가능성은 높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제시했던 대안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도 큰 규모로 투자를 하고 실행이 되지만 당장 시나 구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최고거든요. 돈 물리면 많이 안 내요. 차기 정부에서 말이죠. 이게 네. 이제 꼭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울산도 그렇고 아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재활용 그래서 처리비용 문제. 이런 부분들 차기 정부에서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정책을 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비닐도 이제 음식물처럼 종량제로 한다든지 네. 뭐 그런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게 예상이 되네요. 과거에 그 과대 포장도 막 단속을 하고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 과자를 좀 다시 한번 좀 붐을 사람도 일으킬 수 있을 너무 것 같아요. 가백 포장하고 이러면은 좀 단속하고 해야 돼. 오늘 메이크업 좀 진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가린다고. 네. 저희 단속 대상입니까 지금? 단속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저희가 매주 한 두세 가지씩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세 명이서 얘기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거라고는 좀 생각을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아니요, 달라집니다. 예, 달라집니다. 네. 방송의 힘이 있으니까요. 저도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또 한두 분의 시청자분들이라도 뭔가 좀 생각이 바뀌고 그렇습니다. 정책까지 바뀔 수 있는 그런 또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떠들면 바뀐다는 사명을 가지고 예. 계속 떠들어야 돼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조금씩이라도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슈 토크 대담한 대담 이번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